안녕하세요. 꽃놀이 농원 팜TV입니다. 오늘은 지금 이렇게 녹보수 두 개와 벵갈고무나무 화분 하나를 분갈이 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와서 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벵갈고무나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키우시던 것을 저희가 한번 분갈이를 해드렸던 상황인데, 좀 이제 흙이 많이 가라앉기도 했고, 또 오래됐다고 분갈이를 의뢰하셔서 이거 분갈이 해드리고, 또 가지치기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지금은 가지치기 했을 때 잎이 잘 안 올라올 수가 있어서 일단은 그 내년 봄에서 여름 사이에 가지치기 할 수 있도록 위치만 체크를 해드리기로 했고요. 지금 이 녹보수 두 개는 아마 선물 받으신 것 같아요. 선물 받으신 것 같은데, 보시면 화분이 플라스틱, PP 플라스틱 재질의 펜시 화분입니다. 깊이는 지금 15cm 정도 밑으로 흙이 가라앉은 상태예요. 아마 흙도 많이 안 들어가 있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가라앉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뽑아서 뿌리 상태나 이런 것도 확인하고 충분히 배수층을 해서 식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녹보수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흙은 꼬챙이 등으로 가장자리부터 약간 부드럽게 긁어내고 뽑아 보겠습니다. 자, 뽑았습니다. 이대로 뽑혀 나왔는데, 자, 밑에 흙은 지금 스티로폼 조각이 보이고 하얗게 지금 떨어지는 거는 펄라이트예요. 이 정도로 일단 뿌리 부분은 보고 흙 상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자, 심어져 있던 흙 안에 있던 스티로폼인데 이걸로 배수충을 했거든요. 보면 이렇게 완충제로 사용하던 대롱 모양의 스티로폼입니다. 이런 거는 넣어도 배수층의 역할을 못하는 게 말랑말랑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매번 저희가 스티로폼 배수층 할 때 문제점 얘기를 언급을 했었는데, 이렇게 말랑거리는 거는 딱딱할 때는 이렇게 사이사이에 공극이 있기 때문에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통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데, 이런 연질의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는 누르면 빈틈이 막혀버리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눌리면서 어, 물도 빠지지 않고 공기도 통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좋지 않죠. 이거는 부적절한 소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분갈이가 전체적으로 잘못된 거고, 또 안에 이렇게 큰 화분을 뒤집어 엎어서 공간을 띄워 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뿌리에 붙은 흙 빼고 하얀 펄라이트가 일부 섞여 있고, 나머지는 이거는 분갈이 흙도 아니고 일반 그냥 과특이나 이런 게 많이 섞여 있는 흙입니다. 돌도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분갈이를 하니까 식물들이 생육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이거는 모두 제거를 하고 다시 분갈이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분갈이 영상을 매번 찍으면서도 몇 번씩 말씀을 드렸지만, 배수층을 설치하실 때 이제 굵은 경질 스티로폼이나 아니면은 대립마사, 대립난석 등을 이용해서 배수층을 해주시면 되는데, 아까처럼 연질의 스티로폼 조각이나 이런 것들은 배수층으로 사용했을 때 득보다는 실이 많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이 화분 높이에 아까 그 뿌리 부분이 이 정도는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배수층은 3분의 1 정도만 설치를 하고 나머지는 흙을 이용해서 이렇게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경질 스티로폼을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대림 마사를 조금만 올려서 그 사이로 흙이 빠져나가지
조절을 하겠습니다. 배수망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경질 스티로폼을 채우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이렇게 커터 칼로 단단하게 깍둑 썰기 하듯이 모양을 내놓은 스티로폼 조각을 이용해서 배수층을 설치를 할 겁니다. 눌렀을 때도 충분히 단단해서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의 강도를 갖고 있는 스티로폼 조각을 이용하세요. 저기 밑에 배수구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저쪽에는 굵은 대립마사를 이용해서 배수구멍이 막히지 않게 할게요. 이렇게 대립마사로 배수구 부분 넣어주시고 나머지 이 정도까지는 경질 스티로폼으로 배수층을 해줄게요. 배수층을 어느 정도 설치하신 다음에는 대립마사를 일부 올려서 스티로폼 사이로 흙이 빠져나가지 않게 그렇게 설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저희가 미리 준비해 놓은 일반 분갈이역에 펄라이트 20% 정도 추가적으로 섞어 놓은 혼합토를 이용해서 식재를 할게요. 미특을 먼저 넣겠습니다. 자, 미특을 어느 정도 넣으신 다음에 뿌리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죠. 녹보수 뿌리 부분인데요. 보면 밑에는 그 수태가 일부 있었고요. 그 잔뿌리들이 밑으로 많이 뻗었어야 되는데 밑에 스티로폼 조각이 있다 보니까 수분을 머금지 못해서 일부 말라 죽은 뿌리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쪽 뿌리들은 일부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식재를 할 건데 지금 기존 뿌리가 있던 부분은 한 20cm가 조금 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미특을 충분히 넣었기 때문에 이대로 한번 얹어 볼게요. 그래도 기존 뿌리에서 기존 흙을 많이 부서지지 않았기 때문에 몸살은 덜 할 것 같습니다. 자리를 잡아 주겠습니다. 흙을 보충해 줄게요. 충분히 흙을 넣고요. 그 다음에 손으로 빈 공간이 크게 생기지 않도록 다져가면서 자리를 잡아 줄게요. 워터 스페이스는 한 3에서 4cm만 남기고 지금 흙을 채워줬어요. 이 흙이 아직은 부드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물을 주면 추 한두 달 있으면 한 2cm에서 3cm 정도는 더 가라앉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흙을 채워준 다음에 이제 물을 한번 흠뻑 주겠습니다. 자, 처음 물 주실 때에는 화분 용량의 한 50에서 60% 이상 물을 충분히 주시는데 한꺼번에 다 주지 마시고 한 3번에서 4번에 걸쳐 가지고 나눠서 주실 거예요. 지금 위에 물이 자작하게 남으니까 조금 기다려서 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자, 물이 쭉 빠졌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붙어있던 뿌리에 붙어있는 흙에 어떤 해충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토양살충제를 한번 살포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물을 줄게요. 자, 지금 이렇게 물을 주면 물이 위에 남으면서
이런 식으로 펄라이트나 가벼운 부산물들이 위로 떠오릅니다. 이런 것들이 보기 안 좋으니까 위에다가 중립마사나 소립마사를 얹어서 이런 부유물들이 올라오지 않도록 처리를 해줄게요. 다시 마사를 얹어서 마무리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올려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묻어 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물을 주면 흙에 있던 부유물들도 안 올라오고 깨끗한 것을 보실 수 있죠. 겉흙만 너무 빨리 마르는 것도 약간은 방지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갈이는 완료가 됐고요. 녹보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분이 상당히 큰 편이기 때문에 물 주는 주기는 이제 실내에 밝은 쪽에서 관리하신다고 감안했을 때 겉흙이 마르는 시점 기준으로 해서 한 일주일, 그래서 열흘 정도 경과한 다음에 주시면 될 거예요. 이 내부 흙은 아직 그 기간 동안에도 젖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물 주실 때는 충분히 주시되 한 3, 4회 나눠서 주시고, 이 관리 온도는 한 20에서 28도 정도 유지해 주시면 되는데요. 겨울철 야간에는 15도에서 17도 이상은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뭐 가정집에서는 크게 그 밑에 온도로는 떨어지지 않으니까 문제 없이 관리가 가능하실 겁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소독을 하고 경과를 지켜본 다음에 주말에 배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